부모님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에 면접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은 2022 대입 전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이 아니시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해서 설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좀 아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보여드리는 이 면접 자료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든가 혹은 대학에서 발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든가 혹은 올해 요강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부모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관련된 자료를 그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혹은 교육청에 있는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설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직접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혹시 또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대학으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 면접은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의 역량이 논술 전형과 함께 면접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부모님들의 이제 고충이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학생이 혹시 면접과 관련된 전형을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어떻게 면접을 대비할 것인지를 확인하셔서 또 아이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순서를 좀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평가에 관련된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접평가의 유형별 특징은 무엇인지를 좀 먼저 확인한 다음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두 번째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대학교에서 비대면 면접이 등장을 했거든요. 올해도 예측할 수가 있어서 그런 대목들을 미리 알아두시라고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고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면접 준비를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혹시나 좀 남게 된다면은 맨 마지막에 대학별 면접 후기 사례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면접을 대학별로 들었는지 몇 개 대학을 갖다 대표로 해서 인하대학교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말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이미 우리 인하대학교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통해서 서류평가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우리가 대학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혹은 학생부 교과전형을 또 지원하는 경우에도 확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서류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신뢰도가 높은 평가 자료가 되고 교과나 비교과 영역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평가하게 된다.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자료 중에 저간이 되는 것이 학교생활기록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기소개서는 자기 스스로를 학교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한 자기의 가이드북, 자기소개의 가이드북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대학교 중에는 자기소개서 없이 생활기록부만을 서류로 해서 평가하는 대학교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가 아마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이제 이게 서류평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서류평가를 끝내고 나면은 그 서류의 내용을 가지고 구두로 직접 학생을 대면해서 그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역량을 보는 것이 바로 면접평가가 되는 겁니다. 면접평가에는 서류평가에 나타나 있는 지원자의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가 되겠고요. 혹은 지원자에게 서류평가에서 혹시나 이 내용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학생은 왜 이랬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면접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접평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치르고 있는데 면접평가의 전반적인 큰 목적은 학생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서류에 나와 있는 그 학생이 실시했었던 내용들을 점검 확인하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확인이 아니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적 역량을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하단부에 보면은 제시문 기반과 학생부 기반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면접 전형의 특징을 점검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전형은요, 말 그대로 말로 시험을 보는 거죠. 면접관이 직접 수험생들 구수를 통해서 그 학생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면접 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시 전형, 때에 따라서는 정시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시에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특기자 전형에 면접이 펼쳐져 있습니다.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합쳐서 우리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교과와 종합으로 나누는 이유는 종합 전형은 서류를 중심으로 한 다음에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면접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교과 전형은 서류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지원한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역량을 확인하는 그런 면접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기자 면접은 사실 오늘 설명할 수 있는 면접 범위 내에서 좀 뺐습니다. 왜냐하면 특기자 면접의 경우에는 각 대학교 특기자 전형을 치르고 있는 학교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또 그 대학교에서 특기자 전형에 치르는 방법적, 예를 들어서 어학 특기자라든가 과학 특기자라든가 예체능 특기자의 면접 방식이 다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오늘 좀 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설명은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확인해 보면은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의 서류 확인 면접이 대세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발표라든가 토론이라든가 탐구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수업 참여한 학생의 경험을 말로 확인시키는 그런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면접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 6 내지 8분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각 대학교에서 몇 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안내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단계 전형이 대부분이 종합전형에서 펼쳐질 것 같고요. 다단계 전형의 1단계를 통과되고 나면은 서류를 통과한 그 학생들의 변별도가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부 위주 전형, 특히 종합 전형에서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는데 경쟁률에 차이가 좀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면접 전형의 특징으로 정리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화면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면접 유형과 특징입니다.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대목을 좀 확인을 잘 하셨다가 내 아이가 지원하게 될 대학은 어떤 면접을 치르는지를 그 대학교 요강이라든가 종합전형 안내 책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면접이다 그래서 앞에 앉혀놓고 연습시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접 유형을 좀 정리했는데요. 서류 확인 면접이 지금 빨갛게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면접이다라는 것이죠. 즉 제출된 학교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확인하는 면접이 서류 확인 면접이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를 서류평가하면서 사정관님들이 표시해 놨다가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질문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재심은 확인 면접은요, 상위권 대학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라든가 연대나 고대, 서울교대, 뭐 몇몇 개 한국교원대라든가 이렇게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혹은 교대들 중심으로 해서 재시문을 만들어 놓고 재시문을 뭐 8분이라든가 혹은 뭐 12분, 뭐 21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서 면접을 치르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교과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 면접이 되겠고요. 그래서 재시문 확인 면접은 1단계 발표가 나고 나서 단기간에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소에 내가 지원할 대학이 재시문을 치르는 면접 전형 학교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평소에 학업 역량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단 토론 면접은 예전에 교대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 4명에서 6명이 한 조가 되어서 어떠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혹은 주제를 찬반으로 나눠서 토론하는 과정을 면접관이 확인하는 면접이 집단 토론 면접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집단 토론 면접은 대부분 없어졌어요. 교대에서 중심적으로 집단 토론 면접을 실시했었는데 작년 대부분 없애고 올해도 보니까 다 없앴더라고요. 유일하게 성결대 하나에서 실시한다고 제가 직접 전화 걸어서 확인해 봤고요.
교직 인적성 면접은 말 그대로 사범대학이라든가 교육대, 교직 쪽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인성과 적성을 확인하는 면접이 되겠습니다. 서류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하는 면접이 교직 인적성 면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면접도 빨갛게 크게 되어 있는데, 빨갛게 써 있는 두 면접 유형이 가장 많이 치러지는 면접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면접은 주로 종합전형에서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지만 교과전형은 서류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지원한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지원자의 역량을, 전공 역량이 될 수 있겠죠, 혹은 뭐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말을 통해서 확인하는 면접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대학에서 면접 문항을 미리 공개하고 그 공개된 면접 문항 중에 골라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다중미니 면접이 있죠. MMI라고 하는데 Multiple Mini Interview 이렇게 돼서 다중미니 면접인데, 주로 의치한, 그러니까 의대나 치대 쪽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면접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면접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면접방, 뭐 4개에서 6개까지의 방을 나눠 놓고 학생이 방을 옮겨 다니면서 면접을 치르게 되는, 그 각 방의 상황이라든가 면접에 대한 주제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중미니 면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면접 유형은 이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분류를 하는 것이 교과 면접과 종합 면접이 있습니다. 즉 교과 전형의 면접과 종합 전형의 면접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앞서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교과 전형의 면접은 학교생활 기록부가 들어가는 전형도 일부 있습니다만 대체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에서 교과 전형 면접이라고 분류가 된 것이고, 종합 전형 면접은 대체로 서류 확인을 축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 면접을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과와 종합으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겠고요. 부모님들께서 학생이 학생부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 할 때에 그 전형의 이름이 좀 특이해 가지고 얘가 교과 전형인지 종합 전형인지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대학교 요강 안에 앞에 표를 보면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분류해 놓고 그 대학 특유의 전형의 이름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통해서 교과와 종합 전형을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고, 원서를 접수할 때 그 원서 접수하는 사이트에서 그 전형이 교과인지 종합인지를 먼저 클릭하고 난 다음에 전형 이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교과 전형 면접과 종합 전형 면접으로 크게 분류를 했고요. 올해 해당되는 대학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시문은 교과건 종합이건 상위권 대학들, 연세대학교 추천형 교과 전형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교과 전형 제시문에 들어가 있고요.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종합 전형의 제시문 화면을 보시면은 서울대 일반 전형, 고려대 학업우수 계열적합, 연대 활동우수가 있는데, 이런 대학들 종합 전형이긴 하지만은 교과 전형의 제시문이나 종합 전형의 제시문이나 같은 형태를 가지고 면접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 전형에 있어서 서류 확인은 대부분의 모든 종합 전형 실시하는 대학들이 됩니다. 오늘 여기 인하대학교를 포함해서 종합 전형을 치르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서류 확인 면접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이하게도 교과 전형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라든가 가천대 같은 데, 올해 처음으로 지역균형이 실시되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 고교추천이나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서류 확인 면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단 면접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집단 면접 중에 성결대 SKU 창의인재 전형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잠깐 보시면은 SKU 창의인재 언뜻 보면은 종합 전형으로 들어갈 것 같지만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 면접과 종합 면접을 구분하셔서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문 면접의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연세대학교가 이미 올해 이렇게 면접을 치를 겁니다라고 면접 예시문을 홈페이지에 띄워놨더라고요. 제가 캡처를 갖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화면이 좀 좁아서 제가 3페이지짜리를 첫 페이지와 마지막 문제가 있는 페이지 2개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나 다라 지문이 나오고, 가나 다라 지문을 읽고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문제 1번과 문제 2번으로 구분되어 있고, 문제 1번 40점, 문제 2번 60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제시문 면접이 됩니다. 저 문항을 연세대학교 안내를 보면은 8분 동안 확인하고, 그리고 약 5 내지 6분 동안 들어가서 본인이 대답을 녹화하고 나오는 그런 면접이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계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그 똑같은 연세대학교의 자연계 모의면접 구술시험 문제인데 똑같습니다. 가나 다라 지문이 있고 문제 1, 문제 2, 문제 3번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시면은 8분 안에 학생들이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상위권 정도 되는 학생들은 융합적 학업 능력들이 뛰어나서 이러한 지식을 융합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능력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지만 이렇게 제시문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을 확인해 보시고 대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학생이 제시문과 해당되는 대학인 경우에는 미리미리 어떤 제시문이 나오는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서류 확인의 예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인하대 미래인재, 즉 인하대 학생부 종합 안내책자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질문할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학에 관련된 선생님의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쭉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사정관이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골라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성이 되겠고요. 또 대학에서 정리한 적성 부분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학생이 창치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동아리 활동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다 할 때에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질문하는 게 서류 확인 면접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성 부분도 행동발달 종합의견란에 담임 선생님이 써주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서 학생에게 질문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 확인은 학생들이 사전에 내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종합적으로 나에 대한 자료가 나올 수가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미리미리 확인해 보고 사정관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 면접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명지대학교 자료에서 요강에서 뽑았는데요. 명지대학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서류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접 기초 자료를 만들고 그 내용을 질문지로 만들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지대 같은 교과 면접인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면접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하세요 하고 기술지를 받은 다음에 그 대목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예시된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 예시 문항이나 실제 질문 사례는 그 대학에서 발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든가 혹은 그 대학에서 발표한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하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가 보이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 혹은 학생부 위주 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그 안에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례와 함께 잘 나와 있으니까 사교육기관을 찾아가기보다는 먼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기출문제라든가 혹은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자료인 종합전형 안내책자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되는데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동국대학교에서 공개한 작년도 면접 문항입니다. 가로 안에 보시면은 창치활동에서 골랐다, 자기소개서에 골랐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세부능력 특기장에서 골랐다. 대학에서 지금 공개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요. 부분 발췌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자, 즉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 안에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건국대 거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 안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고 있고 작년에 어떤 질문을 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면접이 있는 전형을 지원할 때 몇 가지 유의하고 넘어갈 대목들이 부모님들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전 면접과 수능 후 면접이 있는데 수능 전 면접과 수능 후 면접에 대한 지원 전략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면서 정시까지 안 되면 간다라는 학생들은 수능 전 면접보다는 수능 후 면접을 더 선호하겠죠. 혹시나 만약에 성적이 잘 나왔으면 수능 성적이 면접을 그래서 안 가겠다는 학생들 나오게 되는 것이겠고 본인이 말을 잘하고 수시에 집중하겠다는 학생은 경쟁률이 조금 약한 수능 전 면접을 도전하게 되겠죠. 전략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면접 간에 면접 일자가 겹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1단계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 일자가 겹쳤네, 이 대학은 안 쓰고 이 대학은 쓸래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 1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한 다음에 1단계 통과가 될지 안 될지까지 고민한 다음에 면접 일자가 겹치더라도 전략적으로 2개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해 주시고요.
면접 유무 일단 있는 대학 없는 대학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 그 면접이 있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면접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불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대목은 수능이 관건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화면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면접이 있는 종합전형과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을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잠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빨간색 표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파란색 글씨는 변화된 겁니다. 중앙대 다빈치 전형은 작년에 면접이 없었는데 올해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경인교대가 학교장 추천이 생겼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 면접이 없어요. 춘천교대 교대끼리 면접일이 자꾸 겹치니까 올해 보니까 교직 적인성 면접을 없애버렸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고민하시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연고 제시문 면접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상위권 중에 있는 꽤 높은 대학들이죠. 이 4개 대학은 면접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균관대 일부 학과 면접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면접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대학들은 대부분 면접이 있고 혹은 대학 안에서 인하대처럼 인하미래인재 면접 있고 인하참인재 면접이 없는 것처럼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을 펼쳐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골라서 지원할 수 있게끔 펼쳐놨으니까 부모님들이 전략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면접일을 좀 비교해 놨습니다. 혹시 면접일이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날짜별로 면접이 실시되는 수도권 대학들, 주요 대학들을 펼쳐 놨습니다. 지금 잠깐 확인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10월 30일 같은 경우에 아이들의 수준으로 봤었을 때 서울여대 바로민재 전형이라든가 혹은 명지대 교과 면접 인문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겹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교과 면접하고 종합전형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대목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혹은 서울여대 바로민재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가천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수능 전에는 겹치는 학교들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만 이게 수능 이후입니다. 수능 이후에 보면은 면접일이 엄청 벌어져 있고 특히 27, 28일쯤 되면은 엄청나죠. 27, 28일은 있죠. 수도권의 교통이 엄청 마비될 거예요. 왜냐하면 논술까지 겹쳐 있어 갖고 엄청난 날이 될 텐데 지금 보시면은 27일 날 보면은 인문 쪽 면접 보는 학생들이 비슷한 대학 수준끼리 겹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28일 경우에는 자연계 쪽 대학끼리 면접일이 겹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면접 보는 종합전형을 도전해 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낭패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면접일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마 올해 가장 상위권 학생들의 고민이 12월 4일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한 번씩 쓰고 가는 대학들이 중앙대, 경희대, 건대 정도 되거든요. 중앙대, 경희대, 건대가 지금 날짜가 겹쳐 있어요. 물론 건대는 자연하고 인문으로 나눠놨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부모님들이 이 화면을 잘 통해서 고민을 하시고 여기에 없는 대학들도 혹시 우리 아이가 지원하게 될 때에는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작년 겁니다. 작년에 8월 31일 날 갑자기 발표가 되면서 면접을 바꿨어요. 면접의 형태나 면접의 방식이나 일자를 갖다가 다 바꾼 학교들이 이 정도가 됐고요. 그중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 대학은 9월 1일부로 그죠? 집단 면접이라든가 개별 면접을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개별 면접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발표가 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올해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로 봤었을 때 작년 8월 대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과연 대학에서 어떻게 준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들께서도 면접 전형을 치르게 될 때 고민하셔야 될 대목이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인하대학교에서 작년에 공개했었던 자료입니다. 우리 대학은 화상 면접을 이렇게 실시할 겁니다라고 해서 공개를 했었고요. 설명이 잘 돼 있었어요. 비대면 실시간 안에 와서 면접위원하고 수험생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면접이 진행됩니다라고 안내가 됐었고 이런 안내 화면이 이제 곳곳 대학에서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거를 정리해 보면은 동영상 업로드라든가 비대면 현장 녹화라든가 현장 화상 면접에 관련된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도 이 정도는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발표들을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수시 전형이 시작되게 되면은 일정이 좀 발표가 바꿔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을 유의하시고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렇게 대학에서 선제적으로 발표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의 왼쪽 위편이 고려대학교고 그 오른쪽 아래가 연세대학교고요. 왼쪽 아래가 지방의 공주대학교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가 항공대입니다. 이미 요강에다가 혹은 대학교 안내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우리 대학은 화상 면접을 치릅니다. 우리 대학은 녹화를 치르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이 녹화해서 업로드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대학들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해 내 아이가 비대면 면접을 피해갈 수 없겠구나. 그쪽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고사 응시할 때 유의사항이 이렇고 유의할 점은 확진자가 될 경우는 면접이건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건강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의심 환자가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면접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대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안에서 면접 예상 문제를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면접 예상 문제를 찾아보라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요거 할 때 뭐 했지? 나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자기 중심으로 뽑아내지만 정작 학교에서 연습을 시켜보면은 엉뚱한 어떤 질문이 나오게 될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정관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면접 예상 문제를 자기가 자기소개서 있는 학교들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찾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면접관의 입장에서 사정관의 입장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을 예측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면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면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자기 꼬리를 놓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하는 연습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질문에 대한 질문을 잘 듣고 4번에 있죠. 질문을 잘 듣고 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을 얘기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 당황한 나머지 면접관 교수님이 너는 우리 대학에 어떻게 지원하게 됐니? 지원 동기를 질문했는데 준비되어 온 것이 학과와 관련된 거니까 본인이 학과에 관련된 자기소개를 해버려가지고 교수님이 나는 대학을 물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학생이 그 다음서부터 정신없이 면접을 치렀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킬 때에는 질문을 잘 들어라.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고 얘기하고 싶은 그 뒷부분을 붙여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접의 용모와 자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블라인드 면접으로 인해서 교복을 입고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복을 입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사복을 입는 경우에 교수님들이 보기에 이건 좀 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용모 또는 자세 등등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대학 측 사정관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목들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지도할 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고 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이 면접을 갈 때 그날 복장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을 치르는 교수님의 나이, 그러니까 세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용모와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면접 전에 연습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희망대학의 요강에서 어떤 면접을 치를지 앞서서 말씀드렸죠. 어떤 대학은 재심은, 어떤 대학은 서류 확인이 있으니까 면접 유형과 평가 요소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하대 같은 경우 지성, 인성, 적성을 갖다가 면접 평가에서 확인하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각 대학마다 자기네들의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지원대학의 면접 방식을 기출 자료라든가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 중요하게 되겠고요. 예상 문제를 뽑은 다음에 연습을 할 때 연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접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 면접하는 장면을 찍은 장면을 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에 좀 꺼려합니다.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몇 번을 연습시킬 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확인시켜주면은 본인이 금방 적응해서 고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방식이 연습을 할 때 스마트폰 지지대를 통해서 하건 남이 찍어주건 찍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본인이 확인하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비대면 면접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촬영을 하고 확인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면접에서 드러내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대학교에 평가 요소가 있는데 내가 면접을 통해서 그 대학교에 어울리는
응대를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장이 넘어간 것 같네요. 네. 면접을 연습을 할 때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연습을 시키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죠. 네가 아니라 평가자의 입장에서 확인해 보라고. 사정관님 같으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겠니? 너는 그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겠지만 사정관님 입장에서 이게 궁금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학생들에게 평가자의 입장에서 서류를 바라봐라.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런 대목은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고요. 친구들하고 면접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편한 마음으로 면접 준비를 하다가 조금씩 긴장감을 넣어가는 것이 좋고, 학교 현장에서 겪어보면은 선생님들하고 반복해서, 예컨대 담임 선생님들하고 반복해서 여러 번을 실시하잖아요. 그럼 또 담임 선생님한테 또 적응을 해버리게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여러 번 연습을 한 다음에 선생님들을 돌아가면서 상황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고요. 많은 학교에서 그래서 선생님을 바꿔가면서 A라는 학교는 B라는 학교에 가서 면접을 치르고, B라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A라는 학교에 가서 이게 면접을 한번 치러보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인천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앞에서 긴장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제한된 시간, 정해진 시간 안에 면접을 치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면접을 하고 나면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면접이 끝나고 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스마트폰 촬영처럼 선생님이 얘기하거나 친구들이 얘기한 어드바이스들을 본인들이 정리하는 과정들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미리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혹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이때는 요거 했지를 정리해 놓고 면접 때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면접 연습은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다. 종합전형의 서류 확인 면접은 반복된 암기, 대응 능력, 이렇게 표시했는데, 학생들이 있죠. 내가 말할 것을 종이에 써서 암기해서 대답하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처음에 왜 그러니? 그러면은 말이 잘 안 나와서 외울 거예요. 외워서 대답시키면은 말 잘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준비한 그 질문처럼 교수님이나 사정관님이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면접을 갔다 온 학생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그 대목이죠. 준비된 질문이 아니라 엉뚱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당황했어요 라고 하거든요.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기를 해서 내가 응대할 대답을 갖다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 능력을,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를 해놓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땐 이 얘기, 이렇게 할 땐 이 얘기, 이렇게 할 땐 이 얘기.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다방면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어차피 서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 활동에 대한 나의 대응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에 대한 암기 상황은 면접으로 활용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상황을 만들어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면접을 시킬 때 시간을 정해놓고, 자, 지금부터 8분 동안 진행을 하겠어. 그리고 중간에 학생이 말을 못해도 8분까지는 조용히 있습니다. 8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선생님, 중간에 말을 못하겠어요. 8분 지나고 나서 얘기할 거야. 네가 응대를 해.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어차피 면접장에 들어가면은 당황해갖고 우는 학생도 나올 수가 있고, 또는 교수님 말과 다른 대답을 하는 학생이 또 나와서 또 그 생각이 나서 또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간에 주어진 시간은 다 쓰고 나와야 되는 것이 면접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만들어보고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고, 면접 시간이 대학별로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전에 가서 학생들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교수님이 꼬리 물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실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연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심은 면접은 앞서서 얘기했는데요. 재심은 면접은 그 면접을 치르는 대학교의 수준이 꽤 높기 때문에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본인이 학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융합적 사고력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서류 확인 면접의 질문 상시적 틀,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활동을 수행한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이 활동을 하면서 인상적으로 느낀 점이 무엇이죠? 뭐뭐 하면서 했었던 뭐는 어때요? 이거 하면서 했었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활동에서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역할, 이유, 느낀 점, 왜 그렇게 됐니? 이런 등등의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학생들의 면접 후기를 받아보게 되면은 인문계 쪽보다도 자연계 쪽 경우에 꼬리 물기를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 쪽 준비시킬 때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꼬리 물기를 연계해서 질문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하나와, 인문계 쪽은 본인이 했었던 내용에 심화됐었던 활동 내용들, 생기부에는 여기까지만 쓰여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네가 준비했었던 내용을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쪽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서류평가하고 비슷합니다. 면접평가도 그 평가하시는 사정관님들이나 혹은 이제 교수님들이 평가 항목별로 채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떤 대학의 사례인데, 적합성, 전공 적합성, 전형 취지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나눠놓고 배점을 30, 30, 20, 20으로 놓고 급간을 S에서부터 D까지 놓고 어떤 데 30점짜리는 3점씩 그리고 20점 배점에는 2점씩 분류를 해놨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성 및 사회성에서 평가를 할 때에는 급간의 폭이 좁아질 수가 있겠고, 전공 적합성 같은 것을 평가할 때에는 급간의 폭이 더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취향, 준비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평가 항목들을 확인하는 내용 중요합니다. 자, 이제 블라인드 면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블라인드 면접을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연습을 시키다 보면은 부지불식 중에 갑자기 몇 반 누굽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교가 블라인드 면접을 할 때에 가번호를 부여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학생은 가번호 몇 번 학생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거기서 이름이나 학교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의사를 하시는 삼촌 덕분에 등등, 본인이 갑자기 자기소개서의 내용이라든가 학생부의 내용을 얘기하다가 친인척, 부모님은 자꾸 강조를 하니까 얘기를 안 꺼내는데 친인척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대목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블라인드 면접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되는 학교에 샘플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면접 대기실에 입시를 하게 되면은 각 대학교에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검사하고 들어오겠죠. 가번호가 부여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슴에다가 가번호 부여판을 갖다가 하나 붙여주든지 띠를 묶어주겠죠. 그리고 이제 안내하는 선생님께서 면접 준비실로 이동하고 면접을 진행을 하고 퇴실하게 되는, 그리고 면접을 치를 때에는 절대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을 입거나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제가 지금 인하대학교와 그리고 여러 대학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각 대학교에서 발표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라든가 혹은 학교 안내하는 동영상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몇 분 동안 진행되고 어떤 질문이 진행되고 평가 요소가 무엇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과정을 겪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죠. 학생이 바쁘면은 내가 들어가서 동영상을 확인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캡처를 했다가 아이에게 보내주고, 이런 방식을 취하면 아이가 도움을 얻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별 면접 후기 한두 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 멋진 말이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 안에 있더라고요. 자, 저 말 그래서 캡처해 와 있는데, 최고의 면접 기출 문제집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말 멋있더라고요. 지금 맞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면접을 치를 때 최고의 기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서류 확인 면접에 종합전형을 응시했을 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면접 문항을 예측해서 만들어 놓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에서 어떻게 질문을 했고 학생들은 어떻게 응대를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거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혹시나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점검하고 싶으시면은
각 교육청별로 사교육 기관을 확인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공교육 기관에서도 면접과 관련된 자료들을 대학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인천교육청의 면접 사례 자료집도 보여지고 있고요. 충남교육청이라든가 혹은 부산교육청이라든가 여러 자료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전남교육청.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 사례 자료집들이 나와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그런 자료집 찾아봐라 내지는 부모님이 직접 찾아서 학생에게 전달을 하면 되고요. 책자로 나와 있는 경우는 확인하시기 힘들 겁니다. 대부분의 그 교육청에서 책자로 만들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파일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인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면접사례 자료집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그 면접 자료집 안에서 제가 하나를 이제 끄집어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 됐던 학생이었고, 그리고 그 학생의 학생부 안에 있는 수상 경력은 뭐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학생이 질문받은 내용. 사실은 지금 화면이 좁아서 그 학생의 답변한 내용은 제가 빼놨습니다만 이런 질문이 이어진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캡처를 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들은 나중에 화면을 통해서 보세요. 지금 자연계하나 인문계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펼쳐놨고요. 서울대학교는 제가 하나 집어넣어 봤습니다. 대표적인 제시문을 보는 학교인데 제시문은 서류 확인이 아니라서 여기에 넣을 수 없지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혹은 기회균등 전형은 서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서류 확인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확인시키려고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대고요. 자, 이제 인하대 거를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하대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인재 전형 면접 질문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학생은 인하 미래인재를 지원했어요. 성적이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 정도 됐던 학생이었고요. 보니까 대부분 지금 질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혹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혹은 답사 다녀온 내용들을 말 그대로 활동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준비한 질문들을 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자연계 쪽인데요. 자연계 쪽 학생을 보면은 그 자연계 주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했고 뭘 어떻게 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에 관련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서류 확인 면접이고 준비하기 쉽고 대비하기 쉽고 그렇지만은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긴장하게 되는 것이 서류 확인 면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가장 좋을 기출 문제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다. 잊지 마십시오. 자, 저는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